이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술 한잔 하면서 술마자분들을 만나보는 시간 정치포차 허정호 예비후보님 나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저는요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이고요. 또 패널로 날카로운 질문과 또 이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실 우리 패널로 인천 여성의 홍보경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녀분들도 키우셨고 학부모로서 궁금한 네.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교육 정책이나 교육감 선거에 그럴 것 네. 같아서 이렇게 모셔봤고요. 후보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또 여기 장소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연수구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강촌이라는 뭐라 그럴까 술집이라고 하긴 좀 아깝고 요리 주점 뭐 거의 고급 포차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연수 강촌입니다. 음식이 상당히 다양해요. 오늘 뭐 이렇게 쭈꾸미 숙회 이렇게 있고 육전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육전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여수 갓김치 사장님이 또 여수분이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 사장님께서 근데 이제 어떤 음식인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니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네. 사장님 박수로 드릴게요. 야 반갑습니다. 네. 사장입니다. 이렇게 가게를 소개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고향이 여수예요. 음식도 맛깔나게 하고 딸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주셔서 맛있게 하고 드시러 보세요. 많이 찾아주세요. 네, 아니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제 막 보기 시작하셨는데 여기 댓글에 한 분이 와 강촌 강추 이렇게 해서 유명한가 봐요. 일단 이제 처음에 자기 어필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시의원을 하다가 네. 네? 갑자기 교육감에 출마하는 이유가 뭔지 의아해하는 유권자들 많습니다. 네네. 네, 이게 사실 전국에도 사례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음. 왜 이렇게 출마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4년 동안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교육위원회에만 4년을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교육위원회 시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금 명함을 이렇게 드리면서 말씀을 나눠보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시의회의 역할은 교육청에 모든 예산을 의결을 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부분을 1년에 한 번씩 또 행정감사를 하면서 행정을 이제 지적도 하고 또 잘한 부분이 있으면 부응도 하고 또한 입법을 합니다. 우리 예산에 대한 관련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령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4년 동안 하다 보니 교육감에게는 교육의 편성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집행권자이죠. 인사도 유일한 고유 권한이고요. 하다 보니 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크지만 그것을 의결기관에서 이제 의결을 안 해주면 진행을 못 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시인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의원 생활 교육위원회 활동을 4년을 해보니까 저는 두 중학교 남매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가정통신문을 하나 받으면서 그리고 코로나라는 전쟁 같은 정말 힘든 그런 시기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요. 3년 이상 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의결을 하면서 과연 현장에 답이 있는데 현 교육감께서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앞으로도 젊은 후보가 젊은 교육감이 탄생해서 가정통신문을 받는 교육감이 탄생하게 되면 앞으로 눈높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절실한 공약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지금 97% 공약률 달성이라고 합니다. 교육감님이. 예. 네. 하지만 3년 동안은 학교를 못 갔어요. 원격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97%의 공약을 이행을 했다면 글쎄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요즘에 간담을 많이 갖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체감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의결 기관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도 교육감이 되면 많이 보완하고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학생 중심적, 교사 중심적, 교육의 자주체 중심적으로 돌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시의원
에서 교육감으로 도전하게 됐고 끝으로 전국의 유일한 40대 후보입니다. 참 힘든 길이고요. 교육감 어려운 후보는 길이지만 지금 현실에서 명함을 받으면서 우리 인천의 시민분들은 변화를 원하고 세대 교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걸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감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네, 아유, 굉장히 말씀해 주셨네. 아, 근데 뭐 구호는 좋네요. 젊은 교육감을 수행하시면서 가정통신문을 받는 교육감. 좀 전국에서 유리합니다. 아니. 제가 팩트 체크 해볼게요. 아니, 그래서 조사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자체 조사로. 지금 전북에 예. 70년 그 예비 후보가 계신데요. 예. 50대시네요. 예. 지금 중고등학교 학부모가 계신지 안 계신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40대 후보로서는 유일합니다. 예. 나이 기준으로 정확하게. 예. 젊은 거 좋은 것 같아요. 어, 예, 젊은 거 좋은 것 그렇구나. 같은데 아까 절실한 공약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서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절실한 공약 어떤 공약. 거? 예. 이게 많은 거 있던데 그 중에서 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은 있어요? 학생들의 안전을 먼저 최우선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안전에 집중하는데 시중을 해서 안전 실무사 배치를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통하게 되는 가능성을 그리고 이제 배치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또 우리 회장님께서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고. 궁금하죠. 네, 안전, 학생 안전이 제일 중요한 공약으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전과 관련돼서 안전 실무사를 배치하는 거 외에 선생님들에게 소양 교육, 안전과 관련된 소양 교육을 더 강화하시겠다 했는데 이게 선생님들에게 안전을 강조하시다 보면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아이들의 활동을 제한하시더라고요. 뛰면 다친다, 밖에 나가 노는 것도 이제 많이 막기도 하시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에게 강조하는 안전, 선생님들에게 강화시키는 이런 안전교육 이런 문제들을 교육활동과 연결하셨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너무 중요한 맥락의 질문이시고요. 이런 질의에 답변을 할 때에 제가 그래도 의결기관에서 행정감사에 또 지적을 했었고 서로 집행부와의 의견을 나눴을 때 먼저 집행부에서 이제 처해져야 될 부분이 무분별한 학교 내에서의 회의라든지 위원회 그리고 본청 지원청에서의 공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갑니다. 일선 학교에서. 맞아요. 그러면 담당자 선생님들은 그 서류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접수 공문 철에 다 기록을 하는 시간 또 그 공문을 다 각자 학부모에게 보내야 되고 학생들에게 또 이게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행정의 간소화를 먼저 시켜야겠죠. 근데 저는 공약으로 행정의 간소화를 먼저 이제 넣어놨고요. 행정을 간소화시키면서 가장 또 필요한 부분이 매뉴얼입니다. 안전에는 매뉴얼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8대 의회에서 전반기 때 코로나 시국이 오기 전에 북유럽에 있는 학교 시찰을 몇 군데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핀란드, 덴마크 아이들이 40분 수업하고 10분, 15분을 쉬는데 놀이터를 보면 아주 협소하고 철봉이 2, 3m나 되는데 아이들이 막 올라가서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위험하다고 우린 못하게 하는데. 거기는 선생님들도 없고 아이들만의 세상이에요. 하지만 사고율이 거의 0%랍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육인가? 조기 교육이에요. 네, 안전에 대한 자신 있으면 올라가. 네, 스스로 지키게. 네, 네. 스스로 자신 있으면 올라가. 그리고 너희들이 떨어지면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서운데. 무서운데 네.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일원화가 돼 있어요. 그러게요. 신기하다. 저희 진짜. 인천교육, 대한민국 교육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인천교육만큼은 학기 초에 위입장을 갖죠.
아이들이 다쳤을 때에 그쵸. 어떻게 하겠다. 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등교에서 학교 때까지는 선생님들이 보호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능력을 축소화시키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강화시켜서 학교 시설 개방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 교사한테 너무 모든 걸 밀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행정 간소화 되게 중요한 네.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공무원 제가 공무원 무분별한 공무원 가지고도 저도 기사 많이 썼었어요. 너무 선생님들이 진짜 많아요. 많이 좀 이렇게 토로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금 도교육감님이 행했던 그런 교육 정책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거 네. 다 보신 거잖아요. 4년간 그럼요. 하셨으면. 네, 네. 그럼 그 중에서 잘한 거. 이거는 진짜 내가 이건 꼭 바꾸겠다 못한 거. 이렇게 찝는다면 어떤 게 그죠, 있을까요? 필요하죠. 아이들의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한국배움학교 얘기하시는 거죠? 한국배움학교. 예, 예. 그게 일장일단이 있지만 네. 도움이 된 학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음. 그리고 조성교육감께서는 미래교육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네. 이 미래교육은 앞으로 수원 사업입니다. 수원 네네네. 과제입니다. 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지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의원으로서 4차 산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나왔고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었고 시정질의에도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인천에 있는 전문 체육들이 4년 동안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 지원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수렁에 빠졌었습니다. 그 체육 특기생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기생. 네, 네. 인천이 그래도 교육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체육이 좀 컸어요. 유현진, 최지만 선수가 이대원 뭐 이렇게 최지만 보셔야지. 선수가 제 또 양훈이? 초등학교 네, 저 잘 알아요. 초등학교 후배고 아 그래요? 앞으로 이제 전문 체육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인천만큼은 좀 지원을 좀 활성화시켜서 그 대책을 좀 가지고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을 교육에 대한 부분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3년 동안 132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우리 인천이 교육이 조금 마을 교육이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게 뭐냐면 선생님들조차도 마을 교육에 대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단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모든 그 정책과 어떠한 진행 사항은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일선에 계신 분들이랑 소통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비범 사업 절차 없이 그냥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단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감은 이런 일방적인 예산 지원, 예산 정책 말고 학교장님들이랑 잘 소통하고 일반 교사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원라인 구축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을 교육을 그럼 진행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없앨 예정이고요. 없앴고. 그 대신 팀을 구성을 해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마을 교육에 대해서 4년 동안 봤을 때 네. 그냥 텃밭 가꾸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마을 교육 마을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세운 것을 지켜봤는데요. 네. 참여율이 없습니다. 참여율. 성초등학교만 보더라도 야구부를 없애고 그 야구부 연습장에다가 목공소를 마을 교육을 했어요. 거기 이용객 따져보면 그래요? 손가락에 들 정도로 그거 마을 교육은 팩트 체크 하셨어요? 손가락으로 들 아니 정도로 왜냐면은 제가 동구 이 서움초등학교나 이런 데 저도 네.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모교라 네. 거기 마을교육 지원 목공소 할 때 저는 냉난방을 지원해 그래요? 그- 근데 다 지원해 줬어요. 이용자가 별로 없다? 이용자를 다 제가 행감 때 네. 자료 요청도 했고 근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개선이 필요하겠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132억을 쓴 만큼 132억의 값어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리서치가 오면 그거는 후회가 없는데 행감 때 보면 그러니까. 그거에 부응을 못하니까 아쉬움을 표현을 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이제 3주차로 처음에 주로 많이 얘기됐는데 교육 공무직 분들, 행정직 분들 이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4주차를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네.
그 취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일선 초중고, 유치원, 초중고를 가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교육적인 부분은 선생님들이나 음. 전문직들이 다 하세요. 음. 하지만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은 음. 일반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계약서부터 예. 모든 정화를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주체에 어떻게 이렇게 주체가 의미가 됐을까라는 게 궁금했는데 저는 17개 시도에서 유일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의 4주체를 7월 1일 날 선포식을 할 거고요. 아, 취임과 동시에 예. 네. 이제 당선됐을 시. 예, 당선됐을 시에. 그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일반 행정직이 3,000분 이상 되는데 그분들의 노고에도 일은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거에 물질적인 보상보다도 마음의 그런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의 4주체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근데 제가 약간 좀 이제 약점일 수도 있어요. 후보님의 약점일 수도 있는 거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중도를 표방하시고 젊은 교육감 표방하시고 중도로서 독자 노선 1년 전부터 그래도 이제 차창상 준비해 오신 거 알고 있는데 사실 조직력은 약할 수 있다는 평가 많습니다. 선거에 조직이 없을 수 없어요. 힘들어요. 네. 아시잖아요. 근데 아무튼 어떤 각자의 진영마다 어떤 지지하는 조직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파구가 있으신지. 이 교육감 선거는 네. 정당을 가질 수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것도 기호가 없어요. 예. 정당을 갖게 하지 못하면서 진보와 보수의 계파조차 나눈다는 자체는 저는 사실 제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던 거였고요. 중도란 표현을 사실 쓰기 싫었습니다. 다른 좋은 표현이 있다면 더 아름다운 표현이 있다면 이 선거는 어떠한 법령으로 정해져 당을 못 갖게 되면 우리의 색깔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 각 캠프에서 나와야겠죠. 네. 근데 진보 보수는 이거는 정말 좀 어려운 표현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표현인데 저는 올바른 길을 중도라고 합니다. 어원을 찾아보면. 아 그래요? 네. 사전적 의미는 저는 네. 모르지만. 그리고 중도에 대한 부분은 진보에 대한 새로움도 가져야 되고 보수에 대한 지켜야 될 것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민선으로 2010년도부터 교육감 선거가 치렀을 때 2010년도 나근현 교육감님도 인사나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이 되셨고 2014년도에 당선된 분도 구속이 되셨고 2018년도도 지금 교육감님은 뭐 지금 유지를 하고 있지만 측근 비리에 의해서 교장 공모자에 의해서 많은 님들의 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다 뭐 진보 보수의 계파의 갈등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 어쨌든 진보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교육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려고 하고 또 현장을 좀 바꾸려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보수는 되도록이면 학교 현장을 안정화시키고 그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중도로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중도로서 중도이기 때문에 특별해 보이는 정책을 소개해 주신다면 일반 시민들은 진보 보수 뭐 이런 교육감의 선거에 관심이 많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진보 보수를 따지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예요. 하지만 지금 질의의 그런 부분에 맥락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 교육감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권위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권한을 내려놓고 앞으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한 잔 더 하시고 또 이제 좀 기자니까 제가 또 이제 난처한 질문 또 하나 드리고 싶어요. 상대 후보가 조성은 이제 현직 교육감 예비 후보 빼고 이제 보수 진영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보수 진영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의 때 그들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결기관을 한 번쯤 네. 그 회의록이라도 한번 읽어보셔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한 회의록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시정 진행한 부분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잘 읽어보시더라도 앞으로의 지켜야 될 것들 또 더 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보수라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수는 어떠한 정책을 지키기 위함이 좀 우선적이어야 되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다 변화예요. 진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 바꾸겠대요. 사교육비도 지원한다 그러고 공교육을 더 앞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변합니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일단 인천에서 제일 좀 큰 이제 교육 현안 중 하나가 언더심과 신도심의 그 교육 격차예요. 근데 일단 그 중에서도 그 신도심에서 학교 과밀 문제 그또 이제 학교 신설을 하고 싶어도 맨날 이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잘리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교사 수도 부족해요. 근데 이건 교육부가 늘리고 싶어도 기재부에서 자르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10위권에 이제 뭐 7위권까지 갔나? 그래서 경제 대국인데 학급당 학습수 이런 거는 전혀 선진국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 신설과 교사 수 확충 이런 이제 이게 어쨌든 그런 뭔가 밀집도를 해소하는 게 아이들 우리 학생들에 대한 그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게 제일 근본적인 하드웨어적인 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정호 예비후보님의 어떤 정책을 내실 건지 좀 교육부를 상태로 기재부를 상대로 어떻게 하시겠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 정말 중앙투자 심사할 때 직원들만 보냈지 그 전에 과정에서 한 번 가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저는 갈 거예요. 교육부에 저는 교육감으로서 찾아갈 겁니다. 300억 미만으로 기재부에서 교육부로 교육감에 대한 그 부분 결제에 대한 내용을 내려주면 자체중투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학교의 설립이라는 것은 교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게 제반 사항이 따르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TF팀을 꾸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또한 의회에서 촉구 저희 교육청에서도 촉구를 할 사안이고요. 서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 어느 정도의 정책을 또 가지고 계신지 사업 내용을 생각하시는 거. 정의당의 조선희 의원님한테 좀 많은 정보와 생각을 좀 많이 공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 그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에도 성인지 예산 통과시킬 때에도 그냥 예산을 통과시키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게 집행부에게 앞으로의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걸 지킬 수 있는 거는 행하는 자에도 지킬 수 있지만 가르치는 자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주문을 하고 싶고요. 저는 2022년 7월 1일자로 교육감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이 성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좀 광범위하게 지금 또한 이것도 전문가에 대한 어떠한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자료 수집이라든지 많이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몇 분이 오셔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역량이 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에 대한 정책은 성인지에 대한 정책은 전문가 집단과 협업해서 예산을 정말 필요한 예산을 잘 적극 투여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잘 성인에 대한 부분 이제 남녀에 대한 부분을 잘 그 교육을 받고 성장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또 인천이 먼저 우선이 돼서 전 세계에서 정말 남녀 평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떠한 성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게 앞으로의 바람입니다. 그러게요. 아니 진짜 여러 질문도 많았고 네 근데 술 드시면서 진솔하게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저희 멋있게 마지막으로 짠 하면서 네. 마무리하시죠. 저 한 가지 더 네 한 가지 네 마지막 교육감 선거만큼은 정당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걸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보신다면 음. 앞으로 정말 실질적인 교육 특별시를 만들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요. 이 앞으로의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셔서 전국의 유일한 40대 후보, 전국의 유일한 젊은 후보 젊은 꼭 좋아요. 관심 가져주셔서 인천이 대한민국의 교육 특별시로 버금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요절 짠하고 이제 네. 끝나는 걸로.